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하루 동안 정말 잣대 없이 움직이는 이 시장의 표정 때문에 정말 어느 곳을 바라보면서 중심 잡아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외국인의 순매수로 희망 회로를 그리면서 시작했던 유가증권 시장마저도 좀 흘러내리면서 냉랭한 기조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 이 부분조차도 고민이 됩니다.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장의 진정한 고수분들이 바로 여기 팍스탁에 포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든든하게 함께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주고 계십니다. 이 가격 밴드 기준으로 배틀 수익률부터 또 순위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을 선정해주고 계시고 그만큼 수익률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영어로 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 통해서 채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수익 배틀 쌈장 시작하기 전에 상황실 먼저 연결해서 알아볼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는 어떤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5분이 저희 수익 배틀 쌈장에 참가하고 계시는 최강 멘토님들이십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저희는 매주 월요일 정오까지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목표가와 함께 최대 3개 종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가 이탈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 포트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종목은 오직 노란 톡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톡방 안에서 저희가 장중 전략 변경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날 역시도 전략 변경 가능하니까 이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제시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될 테고요. 당일 순위는 제가 매일매일 방송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 방법까지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될지도 공개를 해드려야겠죠. 바로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요즘 가장 뜨거운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HLB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HLB 제약을 이미 발빠르게 편입을 해주셔서 이것으로 큰 수익을 내신 분이 바로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십니다. 이렇게 미리 갈 종목 혹은 테마를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이분의 특장점인데요. 이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발생합니다.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 하단에 참여하기 누르시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나오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구로 가기 전에 예. 금요일은 차 막히는데 하면서
내일 좀 분발해야겠다 하고 가셨는데 와 이렇게 또 싫은 건 딱 하기 싫다 하고 또 수요일에 나오셨어요? 네, 제가 월요일하고 대단하신데요? 금요일은 좀 차가 막혀서 좀 중간에 좀 오고 싶어요. 그래서 대단하신데요? 또 하고 싶은 조절하고 건 딱 있습니다. 해내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제가 한국과 일본, 중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그것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아쉽게도 한국 증시가 좋지 못한 이유와 함께 자, 그렇지만 이번 주와 지난주 이 난세 속에서 영웅 주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요. 자, 어떻게 하면은 이번 장에서 살아남을 있을지를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연구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살아남는 비법에 대해서 또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또 계속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위치를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밤에 또 미국 빅테크 기업이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함의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좋았는데 주가만 좋지 않아요. 네.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주가가 썩 나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제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이런 게 좀 아쉽달까요? 네, 일단 뭐 미국과 함께 중국, 일본, 한국 증시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제 한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니까 하지만 제가 미국 주식도 투자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이유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뭐 어제 뭐 엔비디아를 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뭐 0.4%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가 안 됐죠. 안 됐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인텔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했는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되면서 인텔의 주가가 많이 내려갔었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상 우리 증시에 대해서 또 미국과 함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뭐 일본의 주가가 30년 만에 신고점을 넘기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중국 증시는 신저가를 가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는 게 썩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이제 FOMC도 회의가 준비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좀 눈치를 보고 있어요. 미국도 어떤 눈치를 보고 있냐면은 앞으로 이제 금리를 뭐 더 낮춰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미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시장 분위기 경제가 좋아요. 거기서 굳이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썩 주가가 실적에 반응하지 못한 건 경계감에서 좀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신 걸까요? 그렇죠. 이제 금리가 낮아져야지 더 주가가 화랑이 되고 올라가는데 오히려 기업 실적이 뭐 나쁘지 않음으로써 굳이 연방제도에서 미국 FRB에서 뭐 금리를 굳이 내려서 시장을 더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진 거가 한 가지 있고요. 뭐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예.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FOMC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를 좀 이어간 것 같다라고 좀 함의를 풀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국내 투자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여기에서 우리 시장 눌릴 때 기회를 좀 찾아볼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자, 일단은 이제 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저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지만 네. 지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라는 거는요. 소비가 늘고 또 앞으로 이제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져야지 증시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성장 중에 가장 좀 바른 성장들이 바로 이제 구조적 성장이라 그래요. 구조적 성장이란 구조적 말은 성장. 이 시장 자체의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기업들이나 이런 사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일이나 일주일 뒤, 1년 뒤에 본인의 소득 수준이 많이 늘면서 막 소비를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제 소득이요? 예, 아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우리 않네요. PD님도 안타깝지만. 그렇고 여기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지금 시장을 억누르는 압박 요인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증시가 오르기가 어렵다 당분간은. 뭐 반등은 있더라 하더라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지수 관련주, 대형주,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도 쉽게 오르기는 쉽지 않다.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못 오른다 그러는데 그건 맞아 들어가고 있고. 그럼 뭐 대안은 뭐냐?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제가 그 대안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이 필요한 이 거시적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대안책을 또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과 일본 증시가 오르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세요. 이 시장을 좀 짚어볼까요, 멘토님? 네. 자, 지금 보시는 것 차트가 상해 종합지수예요. 지난주에 제가 출연을 했으면 목요일날 많이 올랐었죠. 상해 주가 지수가.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다시 떨어졌죠. 근데 보시면은 상해 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니케이 지수, 일본 지수는 오늘도 올랐어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올라가서 위에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 나스닥과 일본 그리고 한국 증시가 양분화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지켜봐야 되는 우리의 포인트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경우 지금 중국의 무역 비중이 높잖아요. 중국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사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과 함께 한국도 성장할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보면 이제 제가 뭐 좋지 못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중국의 이제 GDP 성장률이죠. GDP 성장률이 이 팬데믹 제외 시에 30년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해 종합지수와 함께. 그래서 중국 GDP 성장이 좀 멈추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GDP 성장은 미국은 이제 옛날에 GDP 성장 자체가 적었잖아요. 선진국이고 뭐 7만 달러 뭐 이상의 GNP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뭐 오히려 고성장을 하고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좀 걱정했던 미국이 경계했던 부분이 GDP 세계 경제 규모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그것이 마치 과거 일본이 미국의 GDP를 추월했던 시기가 있어요. 추월하려고 했던 과거 시기. 그 시기에 이제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쓰면서 프라자 합의, 역프라자 합의 그리고 반도체 수출 통제를 통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그래서 그 이후에 80년대 우리 90년대 90년대에 보면은 이제 압구정동에 이 논노 잡지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90년대 저도 이제 싱싱한 대학생이었는데 뭐 저도 튼실한 대학생. 예. 압구정동에 저 많이 출몰하는 대학생이었는데 자 그랬었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전혀 뭐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고 그만큼 이제 그 일본 문화가 그때 당시 호황이었어요. 일본 경제가 호황이었어요. 근데 일본이 꺾이는 시기가 지나고 30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에 대한 경고를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심각한 소비 부진을 이렇게 짚어내고 있는데요. 중국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중국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소비 부진이 중국 경제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월 11일이죠. 중국 소비 축제 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광군절에서 매출이 고작 2%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많이 오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에 예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넘쳐났었잖아요. 뭐 충무로, 충정로, 명동에서는 뭐 중국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오지 마 할 정도인데 지금 중국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데 보따리상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에 이제 그 단어가 있었는데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꿍따샤 뭐 있어요. 꽁다리 잡아라. 혹시 노래 제목 말씀하시는 뭐,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뭐 이렇게 보따리상을 칭하는 게 있어요. 네. 보따리상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중국의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또 하나가 헝다 사태를 통해서 부도가 나면서 자 헝다 사태가 나게 됐던
이전까지는 중국의 기업들은 우리가 다 책임져 주겠다 나라에서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버릴 것은 버리는구나.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서 중국의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도 고점 대비 지금 부동산이 뭐 40%까지 하락한 곳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것을 또 IMF에서 한국도 엊그제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야, 이거 세계 35개국을 관찰했는데 한국이 지금 개인 빚이 가장 높다. 이거 지금 되게 리스크하다라는 얘기를 IMF가 경고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장 억눌림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지금 시장이 약한 것들을 제가 오늘 이 시간대에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사견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결론을 제가 도출을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좀 통하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자산을 보존하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좀 크게 봐주시면서 우리 시장의 전망은 어떠할까를 짚어주고 계신데요. 일단 작년 딱 이맘때쯤일까요? 중국 경제가 풀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오프닝 관련한 키워드가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네. 지금 딱 요 시기는 희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뭐 화장품주며 뭐 오늘은 뭐 호텔신라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신저가를 기록하는 게 또 포착이 됐는데 이렇게 중국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까? 지금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시장 전략 풀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또 저희 양진혁 멘토님이 주도주 감별사로 또 워낙 소문이 나 계시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시장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떤 주도주를 끌고 갈 수 있는지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다 끌어주실 거니까요. 그와 관련한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크게 또 시황 짚어주셨습니다. 시황 좀 더 자세히 지켜볼게요. 네. 더 재밌는 내용을 또 챙겨주신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네.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 GDP가 이제 우리는 3만 달러잖아요. 중국은 이제 1만 2천 달러 정도 수준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대두되는 문제가 중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다 벌써. 이거 우리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야, 중국은 이제 싱싱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막 인구도 막 엄청 늘고 있고, 근데 고령화 사회로 벌써 진입된다. 야, 이거 뭐 지금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고요. 우리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나 이차전지보다도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제약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약주에 대한 얘기들. 자, 그래서 제약주에 대해서 뭔가 바이오 쪽에서 크게 터질 것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리고 저의 킹왕짱 포트에 그 종목이 들어갔고요. 이번 주에 이미 공략이 들어갔는데요. 또 이렇게 흐름을 타서 종목 전략까지 세워주셨다라는 부분 힌트를 또 계속 풀어주고 계신데 네. 잠시 후에 또 잠시 어떤 후에? 종목 전략 단단하게 세워주셨는지 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또 미국과 일본 가는 시장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전략을 챙겨야 할지 정말 넓게 시장을 봐주시면서 주도주까지 잡아주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한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계시는 이번 주 전략도 계속 또 상세하게 챙겨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상황실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특장점이죠. 종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장중 전략 변경도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자 프로그램 더 해자스럽게 즐기시려면 꼭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멘토님 지난주 1등 그리고 최다 1등 해주고 계시는데요. 현대차는 어제 손실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확실한 수익 구간으로 들어온 모습이고요. 자동차 부품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SL 역시도 어제 손실 구간이 좀 깊었는데 오늘 확실히 줄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됐네요.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멘토님이신데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 이수페타시스를 어제 빅텍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편입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MS는 월가에서도 진짜 좋다라고 평을 할 정도로 호실적을 내놨고 AMD 역시도 실적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MS 시간 외에서 약세를 보였죠. 이것 때문일까요?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오늘 강하게 밀려나면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HLB 제약이 어제 거의 한 9% 가까운 수익을 내줬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더 오르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주목해야 할 점은 어제는 그룹주가 동반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그룹주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편입을 해주신 HLB 제약은 거의 3% 가까이 또 강세를 이어갔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두 자릿수 수익률 챙겨주면서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추가 전략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대통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변화 없고요. 포트 변화 없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김진욱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를 오늘 편입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기관이 1월 들어서 가장 순매수한 많은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더라고요. 그 1위 종목 때문이었을까요? 이 종목 오늘 12시 넘어서 편입을 해주셨고요. 역시나 수익 구간 낸 채 보유 중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분이 1등을 차지하셨을까요? 일단 어제까지 HLB 제약으로 양진영 멘토님이셨거든요.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1등을 하고 계시네요. 어제보다 그 2위와의 격차도 더 벌어진 모습이고요. 운수대통팀 김진욱 멘토님까지도 빨간불 켜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4위에는 이동훈 멘토님, 5위에는 이주호 멘토님 순으로 차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순위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짱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적인 부분 전략도 세세하게 챙겨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 종목과 또 이번 주 종목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근데 이번 주 보니까 1위 하고 계세요. 아, 그런가요? 네, 계속 유지하신다면 다음 주에 월요일에 나오셔야 되는데 차 안 막히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월요일 날 좀 막혀서 네. 그냥 화요일 정도로 내려가시겠다고요? 유지를 하겠습니다. 굳이? 예, 굳이 일부 후퇴하겠다? 예. 괜히 그러시는 것 같은데 1위를 같이 챙겨가시려면 또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양진혁 멘토님이 주시는 전략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지난주 종목부터 챙겨볼게요. 네. 여기 안에서 HLB 제약 먼저 볼게요. 9% 훨씬 넘게 또 2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네. 자, 이 종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 막히기 싫어서 그 예. 꼴찌를 만회하겠다 하고 딱 주셨던 금요일에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늘 제약바이오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 한올바이오 파마잖아요. 네. 근데 그 종목이 아니라 이번에는 HLB 제약이었어요. 네, HLB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LB죠, 참. HLB HLB.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제약바이오 저는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앞으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좋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코스피 상위에서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은요. 시가총액 상위에 차지해야 될 대형주 중 HLB를 주목했는데요. 오. 제가 이제 나스닥과 일본 주식도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또 그 결과를 얻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이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한 번 더 강조 드린다면요. 네. 이렇게 저희 노란톡 방에서 제가 한국 주식도 좋지만 뭐 AMD나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을 매수를 해서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지 뭐 이거는 지난주 거고요. 수익이 더 늘었습니다. 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의 비중을 저는 6대 4로 한국 그리고 미국 그래서 미국을 6, 한국을 4로 좀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국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지난주에 편입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HLB죠. HLB. 자, 보겠습니다. HLB 하면은 좀 생각나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HLB요? 예. 누굴까요? 예. 우리 예전에 공직자들 주식을 많이 나라에서 어떤 공직자가 어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막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시장님이 이 HLB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저는 야 우리 서울시장님 대박 나셨나라고 생각돼서 봤더니 바닥에서 손절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속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식이 그만큼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역시 보면은 멘토님이랑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시장님도 뭔가 그런 조언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요. 네. 와, 이거 보시면은 5억이 공중분해. 오세훈 이거는 뭐 뉴스에 나온 거니까 손해 보고 네. 팔았다던 HLB가 뭐 일주 만에 일주일 만에 80% 올랐다라는 뉴스가 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뭔가 믿고 주식을 매수를 했었을 텐데 이 HLB 같은 경우 거의 2년 이상을 가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은 이제 월봉입니다. 이제 오르고 있다. 해필이면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팔고 나고 나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좀 슬픈 현실을 보면요.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갖고 있었더라면은. 그분이 파셔서 그러진 않겠죠. 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이 회사를 뭐 주목하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간암 치료제입니다.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실행이 돼서 FDA 승인을 받으면요. 한국의 신약 중에 뭐 이 지금 간암 치료제로 유일하게 암 치료제의 신약이 블랙버스터급 신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 가요 못 가요? 못 가고 있고요. 반도체도 꺾이고 있죠.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그렇다고 이제 우량주나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코스피 업종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은 그나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 코스닥이 지금 일목에서 역전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일목에서 지금 주식을 코스닥을 팔아라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2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더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자리를 채워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오히려 장기 투자해야 될 게 HLB다.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해야 될 게 HLB다라고 나오니까 저는 그것을 제가 뭐 설명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1위가 HLB가 될 가능성이 에코프로비엠의 자리를 떨어뜨리고 HLB가 올라갈 확률이 어떤 지표가 얘기를 해주고 있나요? 제가 보는 이제 차트 지표인데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HLB를 편입하면서 목표가를 2차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HLB 보겠습니다. 좀 세워봤어요. 자, 제가 톡방에서도 이날 편입을 하면서 이날이었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이 우주 돌파, 제 차트에서 이제 우주 돌파 차트라 그래요. 진입되면은
이 상단까지 거의 90% 확률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주 돌파 차트. 예, 돌파가 나오면은 요 자리 빨간 선을 돌파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차트적인 얘기인데요. 이 공기 저항이 없어요. 공기 저항.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주로 나가면은 공기에 저항이 없죠. 우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구간은 저항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2차 목표를 그날 여기를 잡았어요. 여기 17만 5천을 잡았는데 좀 뭐 하루 끼기도 하고 또 거기까지 도달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목표가를 약간 낮게 수정을 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돌파가 나오고 있고요. 저 뭐 차트적 분석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HLB는 왜 2.8%를 내렸느냐?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주식이 오를 수 있는 한계가 72,600원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다시 74,000원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그림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월봉 내일 74,000원 이상으로요? 오늘 67,000원대 마감을 했는데요. 예, 67,000원인데 네. 장중에 오늘 73,000원을 좀 찍었죠. 네. 거기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단기 목표치고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횡보하거나 아니면 상승하게 되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HLB를 많이 갖고 있는 개인분들이 없잖아요. 2차 전지에 많이 몰려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저는 더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킹왕짱 종목으로 편입을 해주신 걸까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이 보면은 HLB가 네. 한올바이오파마도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네. 지금 이제 킹왕짱에서 뭔가 편입되고 나서 지지난주 제가 한올바이오로 1위를 했었는데요. 네.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역전 신호가 나고 있어서 저는 HLB와 함께 이번 주에 제시드렸던 종목이죠. HLB 제약을 한올바이오파마 자리에 다시 바꿔서 좋습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 세 종목을 좀 본다. 네. 중장기적으로 이 세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주식이다. 음. 근데 하나는 방산주고요. 네. 하나는 제약주죠. 네. 두 개가 이거 무슨 느낌이 납니다. 어떤 느낌이죠? 총균세. 아. 저는 이게 앞으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필독서를 자, 지금 또. 보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보면은 방산주죠. 네. 뭐 총에 관련된 무기 관련주고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이제 간암 치료제 균과 관련된 균? 건데 지금 전 세계 시장 흐름이 미국이 지금 또 중동 전쟁에 참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거의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증시가 이 오. 중동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다음 주에 제가 좀 깊게 요 부분을 다뤄보고 싶은데요. 네. 중동 부분 왜 중동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미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고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뭐 이 시간에 길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짧게 조언 드리면서요. 오히려 저는 방산주 오늘 현대로템도 많이 올라갔어요. 실적도 좋게 나왔잖아요. 그랬고 하나여로도 오늘 5%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에서도 HLB 제약, HLB가 오히려 코스닥에서 대장주로 다시 등극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자리바뀜이 것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있는 것에 추세에 추종해야 된다. 오르는 것에 추세에 추종하자. 우리가 추세보다 잘나지는 못했잖아요. 추세가 잘났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시장에 순응하는 전략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요. 요 HLB와 또 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LB 제약 그리고 한 가지 HLB 생명과학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번 주에 써놨는데 자꾸 올라가가지고 수정하다가 편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요 세 종목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에 제가 보는 차트에서의 지표를 또 말씀드리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채널 홍보까지 고정해 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킥왕짱 종목으로 편입해 주신 종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HLB와 HLB 제약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HLB 리뷰를 해주시면서 우주 돌파 차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공기 저항이 없는 구간에 놓여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암 치료제로 모멘텀 받아가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계속 더 받아갈 수 있는 시세 멘토님과 함께 챙겨갈 수 있도록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 계속 이야기도 해주셨듯이 총균세까지 나오면서 그만큼 시장을 넓게 바라봐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를 또 발빠르게 봐주시는 분입니다. 주도주가 뭔지 빠르게 보려면 시장을 넓게 보고 그 시장에 맞는 종목을 계속 가져와 주셔야 되는 건데 연초부터 제약주 갈 수밖에 없다. 방산주도 봐야 된다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 킹왕짱 종목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LB, HB 제약까지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양진혁 멘토님의 주도주인데요. 주도주 감별사라는 이 닉네임이 정말 딱 걸맞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시장을 이기는 전략, 이길 수 없다고 하시지만 지금 계속 이기고 계시거든요. 함께 그 승기를 지워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죠. 일본 시장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ETF 종목 또 편입을 그래서 해주셨죠. 지난주도 그렇고 2주 전에도 해주셨는데 이 종목 또 수익이 괜찮아요. 또 단단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1차 목표가 터치를 하고 완료가 됐습니다. 코덱스 일본 투픽스 100인데요. 이 종목도 한 번 더 봐주시죠. 일본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제가 노란톡방과 함께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이 종목을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종목명은 코덱스 1번 토픽스라는 종목이고요. 자, ETF죠. 이 뭐 어떤 이수 교육 필요 없이 이거는 다 ETF인데도 매수가 가능할 수 있는 좋네요. 펀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상장 기업 100 주식이 올라가면은 이거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저는 이거를 지금 꼭 사두시라. 이제라도 사두시라. 저는 이 방송에서 강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거를 편입하고 나서 그때 당시 첫 주째, 두 주째에는 좀 수익이 많이 나진 않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본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일본 주식과 미국 주식에 대해서 저는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더 강조를 드리면서요. 볼렌저 밴드 차트 분석입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지지난주에 많이 오르고 2주를 쉰 겁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많이 더 올라야 돼요. 더 올라야 된다. 예, 올라야 돼요. 근데 이번 주 제가 편입을 하지는 않았어요. 편입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뭐 다음 주에라도 더 편입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요 일본 증시 거의 30년 만에 움직이고 있는 이유를 뭐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좀 잠시 후에 한번 또 다시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지금 일단 말씀드린다면요. 일본의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 30년을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일본에서 물가가 오른 적이 없습니다. 물건 오른 적이 없어요. 일본에는 이제 30년 동안 30살 되신 분이 월급이 오르는 거야라는 거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월급은 그대로인 거구나. 물가는 그대로인 거구나. 그러면 냉장고가 맨날 그대로고 테레비가 그대로예요. 가격이. 그럼 사겠습니까? 새로운 거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오르기 때문에 사잖아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은 안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안 오르는 거야. 자,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담보로 레버리지로 투자를 해서 미래를 땡겨서 부동산을 투자했던 분들이 그렇죠. 성공했어요. 가치를 생각하고 그렇죠. 미래를 땡겨서 그것을 했던 분들이 돈을 벌었고 우리 아버지 시대, 우리 시대까지 다 그렇게 벌었는데요. 저는 이게 앞으로 어려울 거라고 봐요. 앞으로 이제 돈을 땡겨서 번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터질 거라고 봐지고요. 일본은 30년 동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오르네, 물건이 오르네, 월급이 오르네, 주식이 오르네. 그와 발맞춰서 일본에서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정책을 펼친 것들이 저 PBR 미만의 1배 미만의 주식들은 다 없애버려. 뭐 이렇게 뭐 약간 경고를 했고 또 우리나라에 보면은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고 좀 우리 주식시장에서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냐면은
자, 실적이 안 되는 기업들을 자꾸 상장시켜요. 그리고 쪼개기를 해요. 카카오뱅크, 카카오 뭐 하면서 이 희석시키면서 삼성만 해도 수백 개, 포스코만 해도 수십 개 종목 기업들을 쪼개기 분할해서 대주주들이와 함께 상장시킨 분들이 재미를 얻어가고 우리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대다수의 개미들은 크게 마음이 아프고 왜냐면 무거워지잖아요. 이제 주식 근데 일본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계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실 기업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건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요. 지금 저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30년 만에 일본 증시가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참해야 된다. 미국도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동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을 요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죠. 뭐 엔비디아, AMD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달 만에 59% 오늘 좀 떨어져서 한 50% 되겠네요. 엔비디아는 한 40% 이상 수익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 증시와의 격차가 죄송한 얘기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국 증시는 제가 좀 여기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일본과 미국에 비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이 많이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뭐 떳떳하게 그냥 제 의견입니다만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 답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네. 뭐 ETF 상품으로도 그렇고 네. HLB로도 그렇고 흐름을 계속 읽어주시면서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뭐 헬스케어 그렇죠. 안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다고 국내 주식 안에서도 종목을 또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3% 넘게 또 담아주시고 수요일에 차 안 막히는 요일에 또 나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너무 일찍 이번 왔어요. 주는 1위를 달리고 계시고요. 네, 근데 이제 HLB가 좋은데 이 투자자분들이 낯설잖아요. 간 걸 본 적도 없고 전 국민이 다 HLB 주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또 상세하게 이제 말씀해 주신다고 그렇죠. 하셨죠? 제가 바라는 것은 그래도 대다수의 주식들이 올라서 우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즐겁기를 바라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말씀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신규로도 이번 주에 봤던 이 종목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이 종목이 그래도 우리를 구현해 줄 종목이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면서요. 네. 뭐 저희 노란톡 방에 오셔서 좀 지그시 한 달 이상 지켜보세요. 제가 뭐 큰 얘기 안 하고 제가 뭐 이렇게 친절하게 많이 설명하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제가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도 양약은 고고하고 일이 여병하나 충언은 여거이하나 일이 어행이라라는 말이 있는데 충언 양약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가 바른 말을 한다고 저 사람 한국 증시 별로 못 가 이렇게 말했다고 좀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그중에서도 대안은 찾아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노란톡방에 오셔서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니까 멘토님의 실력은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전략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힌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또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일단 신규주로 제가 좀 본 종목은 HLB 제약입니다. HLB 제약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요. 네. 아쉽게도 코스닥 지수는 저는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하락할 거로 보고요. 그 중에 제가 좀 이 주도주 이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까지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한 번 꺾인 주도주는요 조심해야 돼요. 한 번 꺾인 주도주. 과거 제가 카카오나 네이버가 꺾였을 때 카카오는 이제 앞으로 오늘이 가장 비싼 주식이 될 것이다 했는데 장기로 더 흘러내렸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코프로나 2차 전지들을 많이 개인들이 갖고 계신데 그 물량들이 신용 물량들이 다 쏟아져 나와야지 바닥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이 코스닥 인버스인데 이 4,200원까지의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에서도 선별적인 종목들만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면서 매우 주의를 요한다. 다 대부분의 종목에 저는 코스닥 추가 하락을 좀 경고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불구하고 요 HLB와
근데 많이 또 올라 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요 HLB 제약인데요. 자, 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뭐 차트 분석을 드리면요. HLB 제약이요? 예. 근데 HLB 멘토님 제약. 예. 이번 주 종목이 한올바이오파마와 HLB 제약이잖아요. 네. 예. 근데 신규 전략으로 HLB 제약을 가져오셨다는 거? 신규 전략이 아니라 이번 주 HLB 제약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한번 좀 그룹주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주시면서 신규 전략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자, 그래서 HLB 제약을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를 2만 한 400원인가 이쯤에 잡았을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요, 이 단기적으로 HLB 제약을 이제 진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우주도파 하단에 많이 온다면요, 여기서 추가 진입이 가능하고 저는 95%의 확률로 2차 목표가에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 안에 2차 목표가인 2만 원까지는 무조건 도달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면서 비슷한 것이 이제 HLB 생명과학이죠. 자, HLB 생명과학도 제가 좀 적어놨다가 편입을 못했는데요. 이거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16,700원까지의 상승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이나 미국 증시를 주식에 동참하는 거고요. 자기 자산의 60%를 일본 주식이라든지 미국으로 옮겨야 됩니다. 조만간 일본 증시 열풍이 불 거예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다시 상승으로 바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이나 중국 증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는 썩 좋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역전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뭔가 이게 이분화가 될 거라고 본다면요. 종목은 이 코덱스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일본 탑픽스입니다. 코덱스 일본 탑 100. ETF. 요 종목을 네, 이제 신규로 한 번 더 편입을 해주시겠다. 네. 근데 이번 주 이거 보시면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지난주 1월 달 많이 오르고 두 달 이렇게 쉬었어요. 보면 이제 우리가 5일선 매매 이것은 이제 주봉인데요. 5일선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5일선에서 매수가 되죠. 5일선에서 매수되고 그 5일선을 지키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월봉, 연봉을 봐도 요 30년 만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제가 베트남 증시가 과거 전고점을 돌파할 때 저희 주변 분들과 저희 지인들과 저희 와이프나 뭐 여러 가지 분들에게 야, 베트남 증시 투자해. 빨리 투자해. 1,000만 원 투자해서 그때 당시 그 이후에 1년 뒤에 80% 이상 올라갔는데요. 지금 일본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일본 코덱스 탑픽스는 최소한 40% 이상 장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의 주장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글로벌 경제를 봐주시면서 좀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봐주고 계신데요. 또 일본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죠.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아가고 있는 일본 증시다. 이 부분을 좀 오늘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신규 전략으로 주신 게 코덱스 일본 토픽스 종목입니다. ETF 상품인데요. 이 종목도 신규로 편입을 해보시고 또 더 가져갈 수 있는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도 수익 정말 두둑하게 챙겨주고 계십니다. HLB부터 HLB 제약 그리고 잠시 또 HLB 생명과학까지 차트 분석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또 계속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을 또 잡아주셨어요. 킹왕짱 종목으로도 편입을 해주셨죠. HLB와 HLB 제약 어떻게 또 더 시세를 챙겨갈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도 멘토님과 함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장중의 흐름까지 챙겨보시면서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 타이밍까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주도주 감별사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들 꼭 챙겨보시고 아무리 시장 어렵더라도 여러분 포트 속에서는 빨간불 켤 수 있는 종목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